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작 2차 전지 ETF는 웃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고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그 시간에 KODX 2차 전지 산업 ETF는 한 달 만에 40%가 올랐습니다. TIGR 2차 전지 소재 ETF는 단 일주일 만에 34%가 폭등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쟁이 배터리 산업을 구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큰 판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오늘 그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미스터리를 쫓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2차 전지 ETF가 왜 갑자기 봄바람이 났는지, 그 진짜 이유를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현장부터 가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폭발하면서 코스피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안전자산으로 도망칩니다. 금, 달러, 채권으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2차 전지 ETF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2차 전지만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단서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ESS입니다. ESS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배터리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낮에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저녁에 꺼내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에너지 불안이 커집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유가가 뛰고 전 세계가 에너지 공급 리스크를 절감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 독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ESS 배터리가 갑자기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중동 전쟁 급락장 속에서도 2차 전지 ETF가 ESS 성장 모멘텀에 힘입어 상승세를 구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오히려 배터리 수요에 불을 붙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ESS 시장은 얼마나 큰 걸까요? 삼성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ESS 배터리 설치 수요는 2024년 35GW시에서 2030년까지 76GW시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6년 만에 2배 이상 커지는 시장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런데 잠깐,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2차 전지가 이렇게 뛴 걸까요? 두 번째 단서를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서는 2년간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혹시 2차 전지 투자하다 크게 손해보신 분 계시나요? 2023년 7월 2차 전지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때 주당 1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년 동안 2차 전지 투자자들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3토막이 났습니다. 어떤 종목은 고점 대비 80% 이상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캐즘 때문이었습니다. 캐즘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초기 얼리어답터에게는 팔리지만 대중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 열풍이 잠시 식어버린 시기입니다.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고 나머지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 기간 동안 배터리 회사들은 공장을 지어놨는데 주문이 없었습니다.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가동률은 바닥이었습니다. 고정비란 생산을 멈춰도 계속 나가는 비용, 즉 공장 임대료, 설비 감가 상각비, 인건비 같은 것들입니다. 배터리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 공장이 놀고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악몽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2차 전지는 개미 무덤이라고요. 2년 동안 손실을 버텨온 투자자들의 한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부터 반등이 시작됐고 10월에는 폭발적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오랜 기간 소외되며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년간 억눌려 있던 용수철이 한 번에 튀어오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수철을 튕겨낸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AI와 배터리의 이상한 동맹입니다. 인공지능, AI 하면 반도체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AI가 배터리 산업을 구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이 연결고리가 이번 2차 전지 반등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의 성장은 결국 에너지 문제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챗GPT 하나 사용할 때마다 일반 구글 검색보다 약 10배 많은 전력이 소비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2030년까지 천문학적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주는 신규 데이터 센터 자동 승인을 폐지할 정도로 전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게 뭘까요? 바로 ESS입니다. 낮 동안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ESS에 저장해 두었다가 데이터 센터가 밤낮으로 24시간 돌아갈 때 꺼내 쓰는 구조입니다. AI가 배터리를 먹여 살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에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SDI도 미국에서 조 단위 ESS 배터리 계약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2차전지 주가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단순히 ESS 수요가 늘어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 이 구조의 진짜 무서운 면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투자자 한 분을 상상해보세요. 직장인 김씨 35세입니다. 2023년 에코프로 고점에서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년 뒤 계좌를 열어보니 8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실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계좌를 확인하며 언제 팔아야 하나, 언제 물타기를 해야 하나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에게 투자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드디어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죠? 이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구조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대학생 이씨 22세입니다. 용돈을 모아 2차전지 ETF에 매달 10만원씩 적립식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2024년 내내 손실이었지만 믿음을 갖고 계속 넣었습니다. 결국 2025년 하반기 급등 구간에서 원금 대비 약 30% 수익을 거뒀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평단 낮추기 효과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셀, 예를 들어 1kWh짜리 배터리 팩의 제조 원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1kWh 배터리의 공급 단가는 약 $100,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 수준입니다. 이 14만 원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원재료비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핵심 광물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 원가의 약 40%, 즉 약 56,000원입니다. 여기서 리튬 가격이 핵심입니다. 리튬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2024년에 약 80% 폭락했고, 이게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을 완전히 망가뜨린 주범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제조비입니다. 배터리 공장의 자동화율이 높다고 하지만 정밀 공정에는 여전히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의 약 15%, 약 21,000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이란 수조 원짜리 공장 설비를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지을 때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20년 쓸 기계라면 매년 20분의 1씩 비용으로 잡는 거죠. 배터리 회사들이 2021년과 2022년 대규모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부담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약 12%, 약 17,000원입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와 관리비가 약 10%, 14,000원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약 8%, 11,000원. 자,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4만원에서 원재료비 56,000원, 인건비 21,000원, 감가상각비 17,000원, 관리비 14,000원, 세금 11,000원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불과 8,000원입니다. 결국 14만원짜리 배터리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8,000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6%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비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면 이 8,000원마저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2차전지 기업들이 2년 동안 고통받은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숨겨진 구조를 폭로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2차전지 반등에는 더 깊은 지정학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렌드 쇼어링이란 공급망을 우방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받게 된 구조입니다. 하나증권 김현수 애널리스트는 ESS 배터리까지 안보 자산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터리가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서 무기와 같은 전략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군용 드론, 전투함, 잠수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산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 ESS 산업의 전략적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업종이 있습니다. 방산 ETF입니다. 2025년 한 해 방산 ETF는 2차 전지와 전혀 다른 이유로 폭등했습니다. PLUS K방산 ETF는 연초 대비 113%가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168%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방산 ETF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2차 전지가 뜨고 2차 전지가 쉬는 사이에 방산이 다시 달린다는 겁니다. 이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돈을 이동시키는 행동입니다. 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방산과 배터리라는 서로 다른 두 업종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나면 방산주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배터리주도 오른다? 이게 왜 맞는 말인지 비교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독일을 보세요.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은 에너지 위기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전기료가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에너지 독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2025년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65%를 넘어섰고 그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설치량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유럽 방산 대표주자 라인메탈은 2024년 1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독일의 ESS 관련 기업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쟁이 방산과 에너지 독립을 동시에 부추긴 겁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유화학 업종은 어떠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정유회사가 더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죠? 실제로 단기 정제 마진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정유화학 업종의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중국의 신규 증설로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터리는 공급 과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I와 ESS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면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소재 기반 산업인데 방향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이 배터리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다시 떨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래 전망과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차 전지 시장의 큰 그림은 상과저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배터리라는 연례 전시회가 상반기에 열리면서 신기술 발표와 수주 소식이 줄줄이 나옵니다. 둘째, ESS 수요 확대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미중 갈등 속 탈중국 공급망 수혜 기대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시장의 초점이 실적으로 옮겨갈 겁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한 감가상각 부담이 다시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다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의존도를 낮추고 ESS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합니다. 현재 ESS 비중은 전체 배터리 매출의 20% 미만입니다. 이것이 30% 중반까지 올라가야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가능합니다. 둘째,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리튬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수익성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셋째,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투자를 지금 당장 가속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기술력을 쌓고 있습니다. 한국이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차 전지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구간에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현재 여러분의 투자 상황이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경제 분석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